55편 사랑한다 내 아들. 어머니의 숨결이 멈추고 병실을 채우던 기계음이 하나의 긴 직선으로 바뀌는 순간 가람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한 적막을 느꼈다. 그는 흐느끼지 않았다. 그저 온기가 사라진 어머니의 손을 잡고 텅 빈 눈으로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와 상황을 확인하고 마지막 절차들을 진행했다. 그 모든 과정이 마치 강 건너볼 구경처럼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졌다. 그의 영혼은 어머니의 마지막 자장가 소리와 함께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 것 같았다. 모두가 나가고 병실에 다시 홀로 남았을 때 지독한 슬픔과 상실감이 그제야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쳐왔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이제 겨우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겨우 그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 그는 어머니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다. 아버지의 빈자리보다 더 큰 어머니의 빈자리는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했다. 그의 절망이 가장 깊은 곳에 닿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주 따뜻하고 눈부신 황금빛 기운이 그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지극히 평온하고 충만한 감각이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햇살이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울음을 그치고 그 신비로운 온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그의 영혼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금 전 희미한 숨결로 속삭였던 바로 그 목소리가 그 어떤 때보다도 선명하고 따뜻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사랑한다 내 아들. 가람은 깨달았다. 어머니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모든 사랑과 남편이 남겨준 위대한 희생의 힘까지 모두 모아 아들의 영혼의 마지막 선물을 남겨두고 떠났던 것이다. 그녀는 이제 그의 심장 속에서 영원히 그를 지켜줄 가장 따뜻한 별이 되어 있었다. 가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차가운 조약돌을 꺼냈다. 그리고 그 돌을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자신의 가슴에 가만히 가져다 대었다. 아버지의 각인과 어머니의 징표. 그는 이제 두 분의 위대한 사랑을 모두 물려받은 유일한 상속자였다. 그는 더 이상 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56편 마지막 작별 인사. 어머니 순정의 장례식은 조용하고도 따뜻하게 치러졌다. 가람은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았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깊이 배어 있었지만 이전처럼 위태로워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여인의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유연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며느리와 손녀들은 물론 그녀가 살던 아파트의 이웃들, 그리고 가람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얼굴들이 그녀의 영정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중에는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된 달이 빛나는 밤의 위 에피디도 있었다. 그는 순정의 영정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가람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네 어머니는 내 인생 최고의 작가이자 가장 위대한 파트너였네. 하늘나라에서는 부디 편안하게 쓰고 싶었던 글 마음껏 쓰시게나. 그리고 저 멀리 장례식장 가장 구석에서 검은 모자를 깊이 눌러 쓴 한 남자가 잠시 묵념을 하고는 조용히 사라졌다. 가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았다. 어머니의 또 다른 청춘을 함께했던 별, DJ 현우였다. 발인이 있던 날, 가람은 영정을 들고 장지의 가장 앞자리에 섰다. 그는 어머니를 평생 그리워했던 남편 섭의 텅 빈 무덤 곁에 나란히 모셨다. 그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서서 자신이 준비해온 마지막 작별 인사를 담담하게 읽어내려갔다. 나의 어머니, 홍순정 여사님.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였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당신께서 제게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당신께서 제게 보여주신 사랑의 무게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곁에서 부디 아무 걱정 없이 평안히 잠드십시오. 그는 무덤 위에 흙 한 줌을 뿌렸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 가람 올림. 그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끝나고 하늘에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가람은 주머니 속의 조약돌을 꽉 쥐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어머니가 남겨준 수호의 징표가 햇살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든 사랑을 물려받은 채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 그 길의 끝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한 채. 57편 아키텍처 발동, 수호의 징표. 어머니 순정의 장례식이 끝나고 가람은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그녀의 낡은 아파트를 찾았다. 집 안에는 이제는 주인을 잃은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가 썼던 라디오 드라마 유령의 연인 위 초고를 가만히 들어보았다. 그는 이제 이 이야기가 단순한 소설이 아닌 어머니와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담은 예언서였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다. 그는 나를 위해 기꺼이 잊혀지는 길을 선택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람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병세가 악화되던 마지막 며칠, 어머니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늘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가람은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어머니 순정의 영혼 속에서 어떤 위대한 위식이 거행되고 있었는지를. 어머니는 자신의 마지막 숨결을 모아 남편 섭이 그녀의 아들 가람의 영혼에 남겨두었던 각인을 향해 말을 걸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잠재력만으로는 자신이 예감한 아들의 끔찍한 미래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어머니의 직감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씨앗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음으로 부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가장 눈부신 기억을 제물로 꺼내들었다. 남편이 선물해준 10년간의 꿈, 작가 홍순정으로서 살았던 그 찬란한 시간. 그녀는 그 기억을 기꺼이 아들을 위해 제물로 바쳤다. 나의 가장 소중한 보석, 내가 살았던 가장 눈부신 10년의 꿈을 나의 마지막 제물로 바칩니다. 부디 이 힘으로 나의 아들 가람을 지켜줄 영원한 수호의 징표를 완성시켜 주십시오. 그녀의 마지막 의지와 함께 아키텍처가 발동되었다. 그녀의 10년짜리 꿈은 순수한 에너지로 변환되어 가람의 영혼에 새겨져 있던 아버지의 각인 위에 덧씌워졌다. 아버지의 희생과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로 결합하여 세상 그 어떤 어둠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수호의 징표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가람은 주머니 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조약돌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의 원고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그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가슴 속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이 남겨준 따뜻한 온기가 아버지의 유품인 이 차가운 돌멩이와 공명하며 희미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부모님의 모든 사랑을 물려받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58편 평화로운 인종. 가람은 어머니의 유품 정리를 마쳤다. 그는 그녀가 남긴 낡은 앨범과 방송 대상 트로피 그리고 유령의 연인 원고를 소중하게 상자에 담았다. 그것은 한 여자의 유품이 아니라 한 시대의 역사이자 위대한 사랑의 증거였다.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떠올렸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위독했던 환자가 마지막 순간에는 고통 하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었다고. 가람은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임종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는 위대한 시작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남겨주고 모든 짐을 내려놓았기에 그렇게 평화롭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어머니의 낡은 아파트를 나섰다.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죽음에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남겨준 사랑과 아버지가 남겨준 용기를 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다. 집으로 돌아온 가람은 아내와 두 딸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내를 힘껏 끌어안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는 오늘 비로소 진정한 가장이 되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그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는 서재에 어머니의 유품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버지의 빛바랜 사진과 그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함께 놓아두었다. 두 분은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비로소 아들의 책상 위에서 다시 함께하고 있었다. 가람은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맹세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께서 제게 주신 이 위대한 사랑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저의 가족을, 저의 세상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이 맹세가 머지않아 닥쳐올 거대한 재앙 앞에서 그가 싸워야 할 이유이자 그를 지켜줄 유일한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4부 어머니와의 마지막 데이트 위 막이 내리고 마침내 대장정의 마지막 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59편 장례식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어머니 순정의 장례식은 그녀가 평생 살아왔던 모습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하고 따뜻하게 치러졌다. 가람은 상주로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조문객들을 맞았다. 그의 얼굴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그 슬픔 속에는 어머니의 위대한 삶에 대한 긍지와 감사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위태로운 아들이 아닌 남겨진 모든 사람들을 묵묵히 위로하는 한 집안의 든든한 가장이었다. 장례식장에는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가람의 가족과 친지들은 물론 그녀가 살던 아파트의 이웃들이 찾아와 참 좋은 분이셨는데 라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그곳에는 가람이 알지 못하는 낯선 조문객들도 있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된 달이 빛나는 밤의 위 에피디는 순정의 영정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가람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네 어머니는 내 인생 최고의 작가이자 가장 위대한 파트너였네. 하늘나라에서는 부디 편안하게 쓰고 싶었던 글 마음껏 쓰시게나. 그의 눈에는 지난 시절을 함께했던 동지에 대한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 멀리 장례식장 가장 구석진 곳에서는 검은 모자를 깊이 눌러쓴 한 중년의 남자가 말없이 영정을 향해 묵념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자신만의 별을 잃어버린 자의 깊은 고독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잠시 머물다 조용히 사라졌다. 어머니의 또 다른 청춘을 함께했던 별, DJ 이현우였다. 발인이 있던 날, 가람은 영정을 들고 장지의 가장 앞자리에 섰다. 그는 어머니를 평생 그리워했던 남편 서부의 텅 빈 무덤 곁에 나란히 모셨다. 비로소 두 분이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함께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서서 자신이 준비해온 마지막 작별 인사를 담담하게 읽어내려갔다. 나의 어머니, 홍순정 여사님.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였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당신께서 제게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당신께서 제게 보여주신 사랑의 무게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곁에서 부디 아무 걱정 없이 평안히 잠드십시오. 그는 무덤 위에 흙 한 줌을 뿌렸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 가람 올림. 그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끝나고 하늘에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남겨진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그녀와의 추억을 품은 채
조용히 그녀의 마지막 길을 축복해주고 있었다. 60편 어머니의 유산 완.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일상은 다시 흘러갔다. 하지만 가람에게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일에 쫓겨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무심한 가장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아이들의 눈을 맞추며 그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데이트를 통해 가장 소중한 것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어느 주말 오후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어머니가 남긴 유품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낡은 앨범, 방송 대상 트로피, 그리고 유령의 연인 원고. 그것들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자의 위대했던 역사이자 그에게 주어진 삶의 지침서였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조약돌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의 원고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 밤 자신의 가슴을 채웠던 그 신비롭고 따뜻한 기운을 떠올렸다. 그는 그것이 부모님이 자신에게 남겨준 마지막 유산임을 직감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 같은 눈에 보이는 유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단단한 사랑의 유산이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존재를 바쳐 아들의 영혼에 남긴 가능성의 씨앗.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의 가장 눈부신 기억을 바쳐 완성시킨 수호의 징표. 그는 아직 그 유산의 진정한 의미와 힘을 알지 못했다. 그것이 머지않아 닥쳐올 거대한 재앙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를 갚기 위해 차원을 넘어 그를 지켜보고 있는 한 고대하고 위대한 존재를 불러내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그저 자신의 가슴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그 온기를 느끼며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이었다. 가람은 서재 창가에 서서 평화롭게 해가 저무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의 위대한 사랑을 물려받은 아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평화로운 세상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내리라 다짐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평화로운 세상이 곧 핏빛 절망으로 물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이 다짐이 인류의 운명을 건 기나긴 싸움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4부 어머니와의 마지막 데이트 위 막이 내리고 마침내 대장정의 마지막 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